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7과 여가 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가 생활의 효과 그리고 장점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여가 생활의 종류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할게요. 여가 생활의 종류. 여기 8개의 여가 생활에 관한 어휘와 표현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독서를 하다, 바둑을 두다, 낚시를 하다, 나무를 키우다, 꽃꽂이를 하다, 외국어를 배우다, 자원봉사를 하다, 자전거 여행을 하다. 알고 있는 어휘가 있어요? 하나씩 그림과 함께 뜻을 살펴볼게요. 독서를 하다. 책을 읽는다는 말이죠. 다음, 바둑을 두다. 여러분, 바둑 둘 줄 알아요? 다음, 낚시를 하다. 나무를 키우다. 나무를 심고 물을 줘서 나무를 키워요. 다음, 꽃꽂이를 하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외국어를 배우다. 자원봉사를 하다. 자전거 여행을 하다. 여러분은 시간이 있을 때 무엇을 하면서 여가를 보내요? 지금 공부한 단어를 가지고 대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2. 로라 씨와 수진 씨는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해요? 로라 씨와 수진 씨의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대화 2. 수진아, 오늘 바둑 배우러 가? 응, 난 바둑을 두면 마음이 차분해져서 좋아. 그렇구나. 난 바둑 같은 것을 보면 지루해. 여가 생활도 자기에게 맞아야 더 재미있는 것 같아. 난 오늘 자전거 도로 일주를 할 거야. 동호회 사람들하고. 동호회에 계속 나가는구나. 응. 자전거 타는 것도 즐겁지만 끝나고 동호회 사람들과 식사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좋아. 나도 바둑 동호회에 나가는 게 좋아. 혼자 책 보면서 두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거든. 잘 들었어요? 네, 로라 씨와 수진 씨가 무엇을 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지 대화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진아, 오늘 바둑 배우러 가? 난 바둑을 두면 마음이 차분해져서 좋아. 그렇구나. 난 바둑 같은 것을 보면 지루해. 로라 씨와 수진 씨는 정말 성격이 다른 것 같지요? 여가 생활도 자기에게 맞아야 더 재미있는 것 같아. 맞아요. 자기 성격에 안 맞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로라 씨는 아주 활발해요. 외향적이에요. 난 오늘 자전거 도로 일주를 할 거야. 동호회 사람들하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동호회라고 하지요. 동호회에 계속 나가는구나? 자전거 타는 것도 즐겁지만 끝나고 동호회 사람들과 식사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좋아. 맞아요. 먹는 즐거움이 아주 큽니다. 나도 바둑 동호회에 나가는 게 좋아. 혼자 책 보면서 두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거든. 여러분도 취미가 같은 사람들과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무슨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대화 2에서 본 것처럼 로라 씨와 수진 씨는 친구예요. 그래서 존댓말, 높임말을 사용하지 않고 반말을 사용하고 있지요. 어떻게 우리가 반말을 사용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말. 아, 어는 아요, 어요의 반말로 친구와 같이 아주 친한 사이나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사용합니다. 아요, 어요에서 요를 생략한 거죠. 그런데 선생님은 엄마에게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엄마, 어디 가? 이렇게 반말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어른들에게 당연히 존댓말을 사용해야 하지만, 가족과 같이 매우 친한 윗사람에게도 비격식적 상황에서는 반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존댓말을 반말로 바꾸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지금 설명한 거죠? 1번, 아요, 어요 대신 요를 생략하고 아, 어를 사용한다. 어디에 가세요? 어디에 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그리고 동호회 모임에 가. 다음 2번, 이름 뒤에 아, 야를 붙인다. 이건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모두 기억하고 있죠? 혹시 잊어버린 사람들은 선생님이 위에 지난 강의 영상 링크를 걸어둘게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 또는 동물을 사람처럼 부를 때 받침이 있으면 아, 받침이 없으면 야를 붙이죠. 수진아, 정호야, 바두가, 나비야.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번, 명사 더하기 이다. 받침이 있으면 이예요. 받침이 없으면 예요를 붙이죠. 그런데 반말에서는 이예요, 예요 대신 이야, 야를 붙입니다. 여기 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롯데월드 앞에서 만나자. 롯데월드가 어디야? 잠실역에 있는 놀이공원이야. 받침이 없으면 야, 받침이 있으면 이야를 붙입니다. 어디야? 놀이공원이야. 그리고 네 번째, 비읍 시다. 어떤 것을 제안할 때 갑시다, 합시다, 먹읍시다 대신 자를 붙입니다. 여기에도 남자가 여자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고 있죠. 우리 롯데월드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명사 뒤에 이야, 야를 붙이고 어떤 것을 제안할 때는 자를 붙이기 때문에 야자 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자 타임은 어떤 시간을 말하는 걸까요? 선생님이 국어사전의 정의를 읽어볼게요.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말을 놓을 수 있도록 일정하게 정해놓은 시간 또는 그런 놀이. 예를 들어 대학교에 가면 선배들이 있죠. 보통 선배들에게 선배님 안녕하세요 존댓말을 사용하는데요. 선배와 후배들이 같이 놀러 가는 경우 후배들이 선배에게 보다 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야자타임 같은 놀이를 합니다. 예를 들어 5분 또는 10분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동안 자유롭게 선배들에게 반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야자타임이더라도 너무 예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면 야자타임이 끝난 후에 좀 걱정이 되겠죠? 이렇게 반말을 시작할 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영상을 보여준 것처럼 아무리 친구일지라도 먼저 동의를 하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럴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을 보면 말 편하게 하세요. 또는 저한테 말 놓으세요. 아니면 둘이 같이 이야기한 후 우리 말을 놓기로 했어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반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말을 할 때 상대방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호칭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생님이 이 영상을 저작권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어서 이미지를 캡처했어요. 원본 영상은 위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여기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선천씨 말고 선천오빠, 오빠 해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상대방을 부르면 좋을지 먼저 물어봅니다. 네, 한국어가 참
어렵지요? 존댓말도 어렵고 반말을 하는 것도 어렵네요. 자, 그럼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을 읽어볼게요. 1번. 동호회에 계속 나가? 응, 나는 동호회 모임 있는 날만 기다려. 이 사람은 정말 동호회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2번. 휴일에 잠만 자지 말고 운동 좀 해. 3번. 이번 주말에는 나하고 같이 수영장에 가. 여러분, 어떻게 반말을 사용하는지 알겠어요? 연습.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읽어볼게요. 응원하다, 운동을 하다, 공연을 보다, 피로가 풀리다. 1번. 너는 어느 팀 편이야? 아마 운동 경기를 하든지 무슨 시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서울팀을 응원해. 응원해요. 응원해. 2번. 주말에 뭐 해? 여기는 빈칸이고요. 다음 말을 보니까 좋아하는 가수가 콘서트를 하거든. 어떤 표현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가수, 콘서트, 공연을 보다, 공연을 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 3번. 바둑을 2시간이나 두었더니 어깨가 너무 아파.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어떤 말이 오면 좋을까요? 운동을 하다, 피로가 풀리다. 두 표현이 남았는데요. 가만히 있지 말라고 했으니까 반대되는 말, 운동을 하다, 운동을 해. 이 말이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럼 마지막 4번.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면 피로가 풀리다. 풀려? 응, 한 15분쯤 들어가 있으면 좋아. 여러분 모두 맞았어요?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그림을 보고 여기에 있는 대화를 반말로 바꾸는 거예요. 이 그림은 토픽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토픽 2 듣기 문제에도 반말로 된 대화가 많이 나오죠. 여기에 있는 대화를 보고 아래 괄호에 들어갈 표현을 반말로 바꿔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